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마드리드 더비에 이어서 또 하나의 빅매치가 있죠. 바로 파리와 리버풀의 16강전인데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5시 또 하나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일단 리버풀이 리그 페이지에서 1위를 했잖아요. 근데 1위를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대진운이 좋지 않습니다. 16강부터 파리라는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된 리버풀입니다. 일단 파리 생제르맹의 결장 선수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단이 아주 클린한 상태고요. 홈에서 확실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짜본 파리 생제르맹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돈나룸마, 포백은 누누 멘데스, 파초, 마르키뇨스, 하키미. 그 위에는 비티냐, 주앙 네베스 두에, 그 위에는 바르콜라, 덴벨레, 흐비차를 예상해봤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에 주앙 네베스, 비티냐는 고정적으로 활용될 것 같고요. 두에 자리에 파비안 루이스나 이강인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식한 톱이라는 그런 옵션을 생각했을 때는 하무스 톱도 고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덴벨레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활용될 것 같고요. 또 마르키뉴스의 짝으로 베랄도 혹은 리카 헤르난데스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리버풀의 결장자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세모는 없고요. X는 브래들리, 조고메즈, 모튼입니다. 일단 브래들리와 조고메즈, 수비적인 자원이 부상으로 2명 빠졌다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놀드의 풀타임 내지는 아놀드가 쉰다고 했을 때는 콴사가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오른쪽 수비 라인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잡은 리버풀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키퍼는 알리송, 포백은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아놀드. 중앙 3미들은 맥칼리스터, 흐라웬베르, 소보슬라이. 3톱은 학포, 디아즈, 살라를 예측해봤습니다. 일단 디아즈 대신 조타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고요. 커티스 존스의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포백은 큰 변수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디아즈를 선발 예측한 거는 슬롯이 강팀과의 경기를 할 때 디아즈, 소보슬라이 이렇게 2명을 전방 압박 요원으로 사용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또 학포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예상해 봤고요. 공격진의 살라를 제외하고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라인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 포인트를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중원의 에너지 싸움입니다. 일단 파리는 비티냐, 네베스, 두에, 이강인, 에메리. 리버풀은 소브슬라이, 맥칼리스터, 커티스 존스, 흐라벤베르입니다. 양팀의 미드필더가 정말 짱짱해요. 또 파리는 상당히 어린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저기에 파비안 루이스까지 포함하면 미드필더만 6명이 가능해서 사실상 더블 스쿼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원의 에너지는 파리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리버풀은 상대적으로 숫자 자체는 좀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4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버풀이 앞서고 있을 때 엔도 같은 선수를 넣어서 지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공격과 수비를 전환할 때 강점을 보이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 양팀의 전환 싸움, 또 에너지 싸움, 체력 싸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전환의 속도 싸움인데요. 이건 미드필더도 있지만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덴벨레, 흐비차, 바르콜라, 리버풀은 살라, 디아즈, 학포입니다. 리버풀의 역습은 제가 특공대 같다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에 소보슬라이까지 더해지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그 역습이 상대방에겐 상당히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리 역시 덴벨레, 흐비차, 바르콜라 속도 그리고 개인 기술 다 괜찮은 선수들이죠. 게다가 최근에 덴벨레의 컨디션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다. 덴벨레가 주사위 같은 선수라고 하면 최근에는 6면이 모두 6으로 채워져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리버풀 수비진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 속도 싸움 내지는 서로가 역습 대 역습 싸움으로 들어가면 중요해지는 게 센터백의 퀄리티거든요. 결국 이 소수 대 소수 싸움에서 센터백이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리버풀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다이크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꿀리지 않는 수비수고요. 코나테 역시 커버에 능하고 반다이크와 공간 분배도 잘해주면서 수비를 해줍니다. 마르키뉴스, 파초도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지만 강팀과의 경기에서 증명한 횟수로 봤을 때는 반다이크, 코나테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이런 것들은 역습 싸움으로 갔을 때도 리버풀이 충분히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파리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즌 파리의 퍼포먼스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상태에서 리버풀과 만나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해가 파리로 이적했을 때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5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7개입니다. 3골과 4개의 도움을 올리고 있고요. 또 덴벨레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컨디션, 최근 3경기에서 연속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또 하킴이라는 지구 대표급 우풀백이 있거든요. 공격적인 면, 수비적인 면, 스피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팀적으로도 공식 경기 10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10경기 무패가 아니고 10연승입니다. 이 10연승이라는 건 아무리 프랑스 리그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수치고요. 파리 선수들이 이기지 않는 법을 까먹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디션 자체는 상대가 누구든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부상 없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교체도 상당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변화를 주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 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2010년부터 집계한 통계로 봤을 때는 양 팀이 2번 정도 만났습니다. 자신들의 홈에서 한 번씩 승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통계가 적다 보니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통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유럽에서 가장 강한 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파리 역시 죽음의 조를 뚫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버풀과 만나는 시점에서는 본인들의 최고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뜨거운 경기가 될 파리와 리버풀의 경기.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